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여행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객 폭증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투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여행객이 올해 1분기에 얼마나 증가가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국제선 여객수가 50% 급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의 1분기 송출객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현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투어의 M&A에 대해 좀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매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배당락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 매각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어에 저희가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좀 예상하기 위해서는 국제선 여객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올해 1분기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는요, 국적 항공사, 이 국제선 이용 승객이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을 하면서 코로나 대응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항공사 여객수 같은 경우에는 약 2,250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좀 작년 동기보다는 27.6% 증가 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와 저희가 좀 비교를 해 본다고 한다면 96.3%로 이제 대다수를 좀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선 여객수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이제 3.6%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투어가 이제 해외에 대한 패키지라던가 아니면 이 프리미엄 패키지 하나팩 2.0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큰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니터링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분기에 국제선 여객수가 1년 전보다 50% 급증을 하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좀 좋은 실적을 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팬게이지 송출객 수가 58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동기 대비 105% 증가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대 송출객 수를 기록한 직전 4분기 13만 명 대비 30%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하나투어도 송출객 수가 증가하면서 실적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역별 선호도를 좀 본다고 하시면 동남아, 이제 일본, 중국 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중을 보시면 46.6%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계절적 성수기 그리고 연휴 기간을 맞아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송출객 수로 본다고 하시면 1월 송출객 수 같은 경우에는 21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송출객 수를 기록한 12월보다 40%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제 비성수기로 여겨지는 3월에도 이 지역별 송출 개수는 좀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를 보였지만 중국이 전월 대비 38%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큰 두각을 보였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별 비중에서 3.9%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월 대비로 본다고 한다면요. 따라서 이러한 면들을 봤을 때 저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23년부터 여행 수요의 공급의 균형을 찾으면서 회복세를 좀 완연하게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 지역에 그런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1분기 송출객 수가 지난해 최고 송출객 수를 기록한 4분기를 훌쩍 뛰어넘는 등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올 한 해에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M&A 매물로 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M&A 매물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매각가는 시가총액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서 약 3천억 안팎에 이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영사와 국내외 온라인 여행사 OTA들이 하나투어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여행 중심의 국내 OTA로서는 하나투어의 강점인 패키지는 물론 숙박 그리고 항공권 등 사업까지 단박에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하나투어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패키지는 해외 각국의 여행사, 즉 랜드사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른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야놀자가 3월에 자회사 인터파크 트리플과 함께 모두 투어에 사업 제휴를 위한 제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투어 이제 누가 인수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본다면 리스크적인 측면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 의존도가 높은 업종인 만큼 새 경영진이 한 번 더 구조 조정을 만약에 단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하나투어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하나투어의 이제 송출객 현황과 늘어나고 있는 여행객의 수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투어 M&A 매물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으니 사적인 부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부분을 좀 함께 지켜본다고 하시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강력하게 지지를 좀 해주기를 원했던 구간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은 금일 좀 하락했던 하락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 부각되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여기 앞서서 저항과 지지를 받는 구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대 위로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라인선 핑크색 라인선과 파란색 라인선에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저희가 앞서 저항 지지받았던 구간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 저점 부분까지 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하나투어가 여행객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1분기에 이제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부분을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